안녕하세요. 저는 시바노조 발표자 박채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가 실시한 목 부분 환자에 대한 임상 추론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역할 분담, 문진 영상, 임상 추론, 참고 문안 순입니다. 이번 과제는 자료 조사 후 촬영 및 제작을 하는 순서로 실시했습니다. 각 과정에서 조원이 담당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진 영상을 시청한 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물리치료사 전이옥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환자분의 그 목 통증 관련해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름이랑 나이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권미소라고 하고요. 네. 나이는 32살입니다. 직업은 혹시 안경사입니다. 안경사예요? 네. 사시는 곳은 어디실까요? 오산이요. 가족 관계 알려주시겠어요? 가족은 엄마랑 동생 있어요. 취미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영상 편집이랑 그다음에 기타 치는 거랑 그다음에 피아노 치는 거. 취미 활동은 혼자서 하시는 거세요? 네, 보통 저 혼자예요. 피아노는 선생님이랑 같이 레슨 받을 때 있는데 보통 혼자 연습해요. 영상 편집은 혹시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 거세요? 제가 유튜버로 네. 제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가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연습하거나 네.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필라테스 다녀요. 팔이 아파가지고 네. 필라테스를 다녀서 좀 치료하고 싶어서 다니게 됐어요. 환자분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몸은 예민한 것 같은데 제 성격이 예민하지 않아서 제 아픈 거를 잘 못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그 평소에 본인의 자세가 어떠세요? 좀 계속 구부정하게 좀 있는 편이에요. 아. 힘을 잘 안 주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 혹시 거주 환경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일을 할 때 계속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작업을 하는 직업이라서 네네. 좀 구부정해요. 그리고 목이 아파서 한번 진료 보러 갔었는데 거북목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통? 혹시 장시간 앉아 계시던가 아니면 장시간 서 계시는 일이 있으세요? 일과 중에서? 일할 때 보통 계속 앉아 있으니까 되게 구부정하게 보통 있고요. 그리고 기타를 치거나 할 때도 자세가 이게 기타를 잡으려면 이렇게 허리를 피기보다는 네.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구부정하게 계시는 일이 많으신 거겠어요? 네네. 혹시 잠을 잘 때 수면 자세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목부터 이제 팔이 저림 증상이 많아가지고 버게를 높게 대면은 잠이 잘 안 오고 아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안 베는 듯한 버게를 베요. 그러면 혹시 그 통증 때문에 자다가 뭐 수면 장애를 겪는다든가 뭐 자다가 불편하다든가 하는 게 있으실까요? 초반에 아파가지고 네. 잠을 못 자서 병원을 가게 됐고 네. 그래서 병원에서 근육주사인가? 주사를 놔주셔가지고 한 2번 받았는데 그래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서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맞아봤는데 그래도 자녀의 그런 저림이 있어가지고 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근육주사는 어디에 맞으셨어요? 여기 목 주변으로 등 쪽에 맞았어요. 혹시 평소에 핸드폰을 자주 보시나요? 글쎄요, 거의 끼어있는 거에 반은 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은 평소에 운동을 하시나요? 아침에 이제 수원을 내려서 제 직장 남문이랑 보통 걸어갈 때가 많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1시간. 필라테스 매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은 꼭 하려고 해요. 평소 이용하시는 이동 수단이 뭐가 되실까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주말에는 자가용도. 알겠습니다. 이 차트를 드릴 건데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목이 아프시고 그리고 팔인 저린 증상이 있으시고 그리고 무릎도 아프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원하시는 목표는 치료를 잘 받아서 안 아프는 거. 그래서 완치를 하시는 게 목표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이랑 그 무릎 통증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그 목이랑 팔이랑 무릎 통증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주된 통증이 어디일까요? 팔 저린 거요. 팔 저린 거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에서 통증이 있는 건 아니세요? 그러면은 통증이 발병한 게 그때 그 유튜브에서 네, 그거 스트레칭은? 한 이후로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많이 아팠어요. 팔이 많이 아팠고 네. 저리고 네. 여기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이쪽이 다 아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병원에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사하고 아직 했는데 잔여 그런 건 아직 있어요. 좀 느껴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통증이 심해지는 자세가 따로 있을까요? 아, 잠잘 때 네. 제가 어깨를 이렇게 접고 자면 네. 더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펼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면은 좀 통증이 나아지는 자세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뭐랄까 허리를 세우고 네. 이제 어깨를 폈을 때 좀 덜한 것 같아서 뭔가 신경 쓰면서 네. 그걸 하려고 노력해요. 아. 네, 안 굽히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증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 양상은 뭐 저린 느낌이 주된 건가요? 네, 저린 거. 네. 그러면은 통증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고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통증이 있잖아요. 속이에요. 속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 목 뒤에서부터 네. 여기 팔꿈치까지 네. 안에서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 통증은 몇 점일까요?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점이요. 엄청 불편하지 않은데 계속 그런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목을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살짝 건드렸어요. 그럴 때도 혹시 통증이 나타나나요? 그러진 그러진 않는 것 않으세요. 네. 그러면은 통증이 저희가 통증이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거나 막 그런 통증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면 네. 잘 안 느껴지다가 네네. 이제 뭔가 긴장이 풀리거나 네. 하면 다시 이렇게 느껴져요.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많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에서 나타난 통증이 지금 팔에로 팔까지 다 전달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동작을 할 때 어떤 동작을 할 때 혹시 통증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옆으로 스트레칭 할 때 스트레칭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많이 당겨져가지고 네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니요, 이렇게 그쪽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아프신 거고 이쪽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이쪽은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증의 범위라고 보면은 목에서부터 이 팔꿈치 있는 데까지 네. 이신 거죠? 여기까지. 초반에는 여기 손가락 여기도 아팠어요. 여기까지. 손가락까지 원래는 오셨었어요, 통증이? 네. 그러면은 그 목 통증 때문에 혹시 근력이 약화됐다는 느낌은 드세요? 처음에 손까지 저린 증상 났을 때 이 잡는 것도 뭔가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이게 뭔가 평소랑 다르다 이런 이 느낌이 짚는 느낌이 네. 약하다. 저리니까 뭔가 힘을 좀 덜 주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중에 그 통증이 가장 심한 시간대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저녁 때, 저녁 때요. 네, 잠자려고 할 때. 그러면은 혹시 이 통증으로 인해서 저희 취미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뭐 기타랑 피아노 그런 게 있으신데 혹시 그거를 내가 제한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려서 네.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때는 기타도 잘 안 쳤던 것 같은데요. 뭔가 이거 치료하는 목적을 더 집중을 해서 많이 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 통증으로 인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좀 힘든 경험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그냥 걱정이 앞섰던 것 같은데 나 아파서 이제 계속 아픈 건가? 내가 뭔가 계속 아프지? 뭔가 좀 더 심해질까 봐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지 그 때문에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통증이 있는 목 부위를 한번 정확하게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여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등에 근육이 좀 뭉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통증이 있을 때 혹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통증이 좀 감소되는
게 있을까요? 어깨를 피거나 이러면은 더 감소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스트레칭 하다가 이게 아픈 거라서 이렇게 뭔가 몸을 스트레칭 하려고 시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더 아파질까 봐. 스트레칭 때문에 생긴 통증이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통증이 딱 나타나잖아요. 내가 통증이 생겼다 했을 때 그 통증을 인식을 하는 그 순간에 네. 더 통증이 심해지거나 뭐 그런 건 있을까요? 엄청 더 심해지기보다는 내가 못 느꼈다가 느껴지네? 느껴지네? 뭐 이런 알아채는 정도? 알아채는 정도. 그것 때문에 막 더 아파지는 건 없으신 거죠?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병원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진단을 좀 받으셨을까요? 원인 불명의 뭐 근육통, 팔 저림 뭐 이런 그 병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육 주사가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형외과에서 네네네. 받으신 거예요? 한의원에서는 침 맞으셨던 맞았는데 거죠?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 한의원은 좀 나아지고 간 거라. 그럼 근육통이면은 그냥 이 병원에서는 근육의 문제다라고 보신 걸까요? 처음엔 정형외과는 근육의 문제다. 보신 것 같아서 의사가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정형외과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한의원에서는 아예 저희가 보니까 근육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더 생각이 낫지 않나. 그러면은 근육 주사를 통해서는 호전이 조금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주사를 놓으니까 더 나아진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럼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셨던 거는 조금 어땠을까요?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제가 효과를 그렇게 많이 못 느꼈었는데 네. 정형외과는 아팠을 때 간 거라 많이 아팠을 때 간 거라 더 네.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치료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혹시 선호하시는 치료법이나 아니면 비선호하시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저는 주사보다는 도수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도수치료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성모의 효과가 보기 어려워서 호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으니까 빠른 회복을 원하시니까 주사를 맞는 걸 권장한다 해서 그걸 주사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수 치료를 근데 더 선호는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별다른 게 노력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따로 뭐 수술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그 관련해서 없어요. 수술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 목에 큰 게 외상을 입은 적이 혹시 있으세요? 뭐 교통사고 아니면 뭐 그냥 충격을 받으신 거? 없어요. 없으세요? 네. 뭐 최근이나 과거에 좀 크게 넘어지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없는데요. 없으세요? 통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한 3달 전? 그러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통증이 더 심해지셨을까요? 아니면 좀 나아지셨을까요? 나아졌어요. 나아지셨어요. 네. 예전에는 아마 7 이 정도였다면 지금 4. 그 병원에 방문하신 거는 그러면은 언제세요? 통증이 발병하고 언제일까요? 발병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갔을걸요. 두 군데 다요? 정형외과나 한의원? 아니요, 정형외과 먼저. 정형외과 먼저 가셨어요? 며칠 안 돼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한의원은 좀 언제쯤 다녀오셨을까요? 한의원은 아프고 나서 한 2달 후에 들어갔어요. 왜 달려오는 게 아니고 배우다가 아프다고 해서 갔다가 같이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혹시 뭐 기저질환이 있을까요? 뭐 고혈압, 당뇨, 천식 뭐 이런 빈혈 있어요. 빈혈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혹시 최근에 갑자기 살이 쪘다던가 갑자기 살이 빠졌다던가 하는 게 있으실까요? 올해 3월 결혼해가지고 그런지 마음이 편해져서 살이 쪘어요. 복용하는 약이 있으실까요? 복용하는 약? 빈혈이 있어가지고 철분제랑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 그리고 영양제 같은 거 필요해요. 철분제는 혹시 장기적으로 복용 중이신 거세요? 네네. 빈혈 때문에 몇 번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걱정돼서 계속 먹고 있어요. 혹시 그럼 최근에 혹시 평소보다 좀 내가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요즘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런 거나 팔이 저린 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필라테스 운동 등록한 것 같아요. 살도 빼고 좀 이렇게 자세 교정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환자의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소 환자는 32세이고 직업은 안경사로 현재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 그림은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시는 부위에 체크한 바디 차트입니다.
주된 통증은 목 부분이고 그로 인해 오른쪽 팔에도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릎에도 시큰한 통증이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목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났었지만 근육주사 치료와 자세 관리로 현재 통증 범위가 목에서부터 팔꿈치로 호전된 상황이셨습니다. 또 팔이 저린 증세와 함께 근력 약화가 나타났다고 하셨고 바스 스케일은 초반에는 7이었지만 현재는 4로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 부분의 통증과 더불어 무릎에도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셨고 기저질환은 빈혈이 있고 5년째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증 원인으로는 3달 전에 운동 영상을 보며 왼쪽 사진과 같이 왼쪽 방향으로 서비컬 라테랄 밴딩 스트레칭 도중 목에서 퍽 소리가 나며 목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속에서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환자의 통증 양상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속에서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고 팔이 저리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취침 시간대에 통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베개를 높게 베면 통증이 증가하여 낮은 베개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을 왼쪽으로 가쪽 굽힘할 때 오른쪽 팔의 통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잘 때 어깨를 접는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증가하고 어깨를 펼 때는 통증이 감소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지만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통증 악화 요인을 환경적, 신체적, 심리적 요소로 3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환경적 요소로는 오래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 근무 환경,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체적 요소로는 평소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해서 거북목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고 피아노, 기타, 영상 편집 등과 같은 취미생활이 통증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하루에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잠자기 전에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물리적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심리적 요소로는 첫 통증의 원인인 목 스트레칭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하셨고 몸은 예민하지만 성격이 예민하지 못해서 통증을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 치료가 어려워져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통증 완화 요인으로는 환자분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시는 점과 낮은 베개 사용, 필라테스를 주 2회는 꼭 하려고 하시는 점, 출퇴근 시 역에서 직장까지 걷기 운동을 하는 점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환자분이 직장에서 취하는 평소 자세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페인 타입을 분석해보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목을 타고 새끼손가락까지 내려가는 통증, 속에서 찌릿한 통증,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신 점으로 보아 신경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뉴로패식 페인에 해당될 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특정 자세에 따라서 통증 패턴이 명확하고 규칙성이 있는 점, 목을 왼쪽으로 가축 굽힘 시 오른팔 통증이 증가하는 점, 휴대폰을 볼 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증가한다고 하셨지만 등을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통증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환자의 자세에 따라 통증이 덜하고 더한 부분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노시셉티브 페인에도 해당된다고 짐작하였습니다. 앞선 질문들을 통해 신체 기능 및 구조적 손상에 대한 가설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근골격 계통, 신경계통으로 나누어 설정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로컬과 리모트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근골격 계통에서는 직업 특성상 장시간 컴퓨터를 해야 하는 근무 환경, 휴대폰을 자주 보는 습관, 구부정한 평소 자세로 인해 구부정한 등, 거북목, 라운드 숄더 자세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목뼈 관련 근육 및 척추 원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하였습니다. 주된 문제인 로컬 파트에는 뒤통수 및 근육근, 깊은 목 굽힌근, 목뼈 편근, 목빗근, 척추 원반 등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연관된 문제인 리모트 파트에는 등세모근, 어깨올림근, 가슴근, 마름근, 앞톱니근의 근육들에 위크니스 또는 타이트니스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경계통에는 목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내려가는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목 척추 원반 문제로 인해 C5에서 CH신경을 압박하였고 같은 분절에 있는 신경 레벨에서 통증 및 힘 빠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능동운동, 수동운동, 평소 생활습관, 목 견인 물리치료 등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능동운동에서는 맥켄지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팔꿈치를 90도 정도 굽힌 뒤 양손바닥을 앞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팔을 뒤로 젖히면서 날개뼈를 뒤로 당기며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가슴을 활짝 편다는 느낌으로 머리도 같이 젖혀주고 이 자세를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수동운동에서는 목뼈 굽힘, 편, 돌림 수동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굽힘 편 운동에서 환자는 머리를 검사대 밖으로 내밀고 바로 눕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는 양손으로 환자의 뒤통수를 지지하며 서비컬의 종축의 방향으로 당기며 목에서 어깨뼈가 따라오기 직전까지 굽히고 머리를 뒤로 향하게 펴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돌림 운동에서 환자는 머리를 검사대 밖으로 내밀고 바로 눕습니다. 치료사는 양손으로 환자의 뒤통수를 지지하며 굽힘과 펴의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돌림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 외의 관리법으로는 평소 생활 습관에서 서거나 걸을 때 허리를 꼿꼿이 유지하기, 핸드폰을 볼 경우 높이 들기, 모니터 높이기, 운전 중 요추, 경추 전만 유지하고 어깨, 허리에 쿠션 놓기, 자는 동안 머리는 약간 뒤로 젖히고 푹신한 베개 사용, 바로 누운 자세 등이 있습니다. 목견인 물리치료는 목뼈와 허리뼈 부위의 통증이나 방사통이 있을 경우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중력과 장력을 이용해 척추를 바르게 하여 디스크 사이 공간을 넓혀줍니다. 이 치료는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관절염, 협착증 등 척추 질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미소 환자분의 예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봤을 때 긍정적인 면에는 꾸준한 운동 습관,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 많지 않은 나이가 있습니다. 또 본인의 치료 의지가 강하고 긍정적인 성격과 가족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는 오래 앉아서 컴퓨터를 작업하는 근무 환경, 3개월째 지속되는 통증, 장시간 휴대폰 사용 습관, 핸드폰 사용과 기타 연주 등으로 인한 구부정한 평소 자세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했다시피 첫 통증의 원인이 되었던 목 스트레칭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빈혈로 인한 철분제 장기 복용이 부정적인 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C반 5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